깔끔한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를 찾는다면 어쩌면 이 녀석이 답일 수 있습니다. 백본 1 젠 2입니다. 애플 MFI, 플레이스테이션 인증까지 모두 받아낸 모바일 컨트롤러예요. 백본 앱이 제조사명이고요. 원이 모델명입니다. 백종원 대표와는 관계없습니다. 미제죠. 2018년 휴대폰으로 즐기는 게임 포트나이트를 더 쾌적하고 재밌는 환경에서 즐기고 싶다는 게이머들의 의지, 그게 백본 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이 친구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배터리, 블루투스 없음, 다이렉트 연결로 낮은 지연 시간, 그리고 유려한 전용 앱. 생긴 걸 보세요. 뭐가 딱 생각이 나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인증. 정확히 플레이스테이션 에디션입니다. 10만원 초반대 제품이고요. 직전 출시된 스탠다드 모델과 본체 컬러, 버튼 아이콘만 다를 뿐 제품 성능은 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보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랑하고 PS 리모트 플레이의 진심인 사용자들을 위한 선물인 셈입니다. 모바일 컨트롤러 기준으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이 PS 에디션이라는 게. 여기서도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이폰 14 이전을 위한 라이트닝 모델, 그리고 아이폰 15,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을 위한 타입C 모델.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입니다. 여전히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플라스틱 본체입니다. 썸스틱은 비대칭형,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과 비슷하죠. 풀사이즈 썸스틱 아니요. 일반 버튼들도 그래요. 엑스박스 컨트롤러, PS 듀얼센스와 비교하면 훨씬 작죠. 키감은 쫄깃한 편이고 별다른 기믹은 없습니다. 뭐 홀 센서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아날로그입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딱히 큰 이질감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물론 일반적인 컨트롤러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깊이감도 더 얕고 더 가볍죠. 범퍼 버튼은 가볍고 트리거 버튼은 보기보다 깊은 편이죠. 고무 그립과 같은 요소는 없는데 작고 얇은 크기 덕에 작은 손을 지닌 유저들도 제품을 제어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는 편했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제품보다 크기가 작아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품 크기 자체가 작아요. 여성분들도 쓰기 편하죠. 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으로 갈수록 패드가 좁아집니다. 덕분에 메뉴 버튼들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엑스박스 컨트롤러, 조이콘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다르니까. 메뉴 버튼들이 다 아래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55평 살다가 10평대 작업실 왔는데 잘 버티고 있잖아요. 적응해가지고. 저는 이런 형태의 제품을 뼈다귀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해외에서는 슬라이딩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양쪽 그립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한쪽을 늘려서 결합하는 거죠. 이게 장단이 있는데 장점은 폰을 거치했을 때 더 안정적이고요. 단점은 더 작게 접을 수 없다는 거죠. 분리, 결합되는 제품들에 비하면 휴대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또 마냥 휴대가 불편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 패키지에 이 친구를 담을 수 있는 뭐 파우치, 주머니 같은 걸 좀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하드 케이스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어요. 한 번에 그냥 같이 넣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슬라이딩 장력은 제법 강합니다. 고정력이 좋아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케이스 없이 거치했을 때 적당한 힘으로 양쪽 그립을 비틀어도 제품이 빠지거나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당히 남는 공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씌워도 장착은 가능해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아닌데 버려야지 이제 이것도. 스마트폰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전 세대와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휴대폰을 거치하는 부분, 여기에 마그네틱 어댑터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라지, 스몰 두 가지 크기의 어댑터를 제공하죠. 이전에는 없었어요. 휴대폰 크기에 맞춰서 조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부 모바일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양면 접착제를 활용하죠. 3M 테이프. 자력도 제법 강합니다. 밑면을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빼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잘 안 빠져요. 자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게임 플레이하면서 이게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내장 배터리가 없어요. 제품을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게를 내가 안 쟀네. 잠깐만요. 이 어댑터마다 다를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138g인데 지금 저는 라지랑 스몰을 조합했거든요. 145g입니다. 공식 스펙보다는 약간 무게가 나가는데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의 기능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 패스스루 포트. 이거 왜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아이패드 등 여러 장치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유선 컨트롤러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장치들과의 연결은 간편한데 PC 연결 시에는 추가적으로 제어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비단 백본 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PC 컨트롤러를 찾는다면 모바일 컨트롤러를 쓰는 것보다 그냥 일반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쓰는 게 낫죠.
이것도 있죠. 3.5mm 오디오 포트, 블루투스 없습니다. 유선 오디오 연결이 갖는 이점은 뭘까요? 이게 왜 있을까요? 어디 놀러 갔을 때 휴대용 오디오 기기에 연결할 수 있겠죠. 물론 백본이 의도했던 방향은 음성 채팅에 있습니다. 유선 헤드셋을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옵션은 아니지만 흔한 구성은 아닙니다. 참고로 2022, 2023 베스트 모바일 컨트롤러 리스트 컨텐츠들을 보면은 리스티컬 컨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백본이 끼어 있어요. 상위 랭크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대신 모바일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은 분명합니다. 모바컨들은 진동 기능이 없죠. 어댑티브 트리거 그런 거 없고요. 무엇보다 터치패드가 없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를 즐길 때 터치패드를 활용하는 액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그냥 클릭을 해야 돼요. PS 리모트 해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터치패드가 위에 이렇게 떠. 그걸 눌러줘야 돼요. 터치패드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모바일 컨트롤러에 뭐 어떻게 이걸 다 집어넣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PS 비타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터치패드가 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유용하게 재밌게 갖고 놀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말은 안 좋았죠. 제가 보는 백본 컨트롤러의 가장 큰 강점은 심플한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자체 앱에 있습니다. 제가 대충 4개의 브랜드의 모바컨을 써봤거든요. 전부 10만원대 제품이었고요. 다 서로 장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백본 1이 가장 높은 편의성을 지닌 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런처 화면은 우리가 즐겨보는 OTT 서비스 혹은 LG전자의 웹OS가 생각나기도 하죠. 사용자가 최근 즐겼던 게임이 가장 윗줄에 나열되고요. 바로 가기입니다. PS 리모트 플레이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리모트 플레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스팀 링크, 지포스 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친절히 제공됩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콘솔이 없어도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이 본체, 게임기가 되는 거죠. 백본은 통합형 앱으로 그걸 보기 좋게 편리하게 꾸며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을 대응하는 지원폭이 넓은 컨트롤러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원격 플레이는 게임 콘솔, PC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솔 게임은 콘솔이 있어야 되고 PC 게임 원격 플레이면 당연히 PC가 있어야 되는 거죠. 클라우드 게이밍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원격 플레이를 고려한다면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 모드로 해놔야죠.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죠. 초보자도 있기 마련인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 설정으로 커스텀 키 매핑 지원하고요. 모든 게임들을 테스트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콘솔 게임들은 대부분 다 문제없이 호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게임들은 게임마다 너무 케바케라서 제가 모든 게임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데드존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저 소신 발언,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 쓰면서 데드존 설정해본 적 없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음. 저는 그래요. 아무튼 콜 오브 듀티 모바일 호이버스 게임들은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네스존 제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폰으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없으니까 하나 사둘게요 제가. 그리고 이게 큰 포인트죠. 일반적인 모바컨 앱에서는 보기 힘든 파트, 백본 런처 내에서 친구를 추가하고 음성 채팅 및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디스코드처럼 어디서든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헤드셋이 없어도 그냥 휴대폰 내장 마이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은 다 들어가겠지만 본체에 보면 앱 버튼이 있고 스크린샷 버튼이 있어요. 스크린샷 버튼을 길게 누르면 게임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죠. 요약하면 소셜 기능에 힘을 준 겁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어디에 바로 배포를 하거나 혹은 트위치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소셜 기능을 사용하는데 아쉬운 한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백본 플러스 구독 서비스입니다. 모든 게임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게임 허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동영상 편집 및 공유, 친구와 앱 내 음성 및 문자 채팅, 이런 소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연간 약 $40, 하나로 약 5만 원. 굳이 이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셜 기능이 잠긴다는 것은 이건 조금 욕심이지 않았나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모바컨의 성능에 제약을 거는 게 아닙니다. 키 매핑이나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능을 잠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스코드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을 이 백본 앱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잠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돌비 애트모스나 DTS-X 같은 음장 서비스들처럼 한 번에 추가 결제로 모든 기능이 해금되는 방식이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쾌적한 모바일 게임 플레이, 그리고 하얀색의 몸통과 PS 버튼들이 함께하는 가볍고 쓰임새 좋은 모바컨, 그게 백본 1 젠2입니다. 특히 손이 작은 게이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제품이 될 수 있죠. 일부 기능이 잠기는 구독 서비스는 아쉽지만 충분히 잠재력 있는 하드웨어라고 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원래 백본이 처음 나왔을 때는 평생 구독이었어요. 한번 결제를 하면 평생. 근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품 가격은 약 13만원, 플레이스테이션 인증을 받은 제품 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모바컨 중에서는 좀 가장 부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한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를 찾는다면, 그리고 PS 리모트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PS 로고가 박혀있고 PS 이 버튼 아이콘들이 박혀있는 백본 1 젠2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한테 편한 제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어떤 거는 결합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떤 거는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좀 여러 가지 이런 옵션, 편의 기능들이 제게 맞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즐겨 쓰고 있어요. 많이 즐겼어요. 제가 이제 호요버스 게임들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좀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